오늘은 여러분들께 고야의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옷을 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하,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이해하시려면은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셔야 되는데요. 고야가 한때 이 알바 공작 부인과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 소문과 더불어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면서 또 그림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야는 좀 인상파죠.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 원래 본명이 이렇게 되죠. 1746년에 태어나서 182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야는 중년쯤 됐을 때 굉장히 큰 병을 앓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잃게 돼요. 46세 무렵인데, 원래 의욕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편이었었는데 청력을 잃고 나서 대인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좀 내성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갔다라고 해요. 그렇게 청력을 잃었을 무렵에 그는 스페인 최고의 화가였고요. 많은 이제 귀족들이 고야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던 그런 무렵인데, 그때 친해졌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알바 공작 부인이에요. 스페인에서 알바 가문 하게 되면은 최고의 가문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에 톱3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인데, 이 알바 가문의 상속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원래 이름 마리아 테레사예요. 고야와는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고야가 46년생인데 고야하고는 약 16살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녀는 스페인에서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가문의 상속녀인데다가 성격도 활달하고 대단히 사교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남편도 스페인에서 제법 잘 나가는 가문의 남편을 만나서 두 부부의 재산을 합치면은 뭐 스페인 최고의 부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테레사, 알바 공작 부인이 고야의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고야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병을 앓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1896년 그 무렵인데, 그때 상중에 말하자면 검은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시절에 고야를 데리고 시골에 있는 별장에 은둔을 해버렸죠. 그래서 둘이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시에 고야의 나이가 50세였고 마리아 테레사가 34세, 그렇게 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예요. 1795년, 이때 고야가 알바 공작 부인의 모습을 그렸고, 이때는 단순한 고객 그리고 후원자 정도 그렇게 되는 사이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그림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딱 보시면은 상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포즈가 좀 독특하죠. 알바 공작 부인의 매력이 좀 돋보이는 약간 옆으로 튼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손가락이 좀 눈에 띄어요.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손가락에 반지를 2개 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바 가문의 그 문장이 있는 가문의 상속녀로서의 반지를 끼고 있어요. 거기에 알바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반지를 하나 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고야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은 커플링을 한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야의 반지를 끼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땅을 바라보셔야 돼요.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고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좀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려진 그림에는 고야만 써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지운 흔적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워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 고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솔로가 무슨 뜻이냐? 오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고야뿐. 여러분, 이게 왜 땅바닥에 써 있을까요? 고야라고만 써 있으면은 이 그림을 고야가 썼다, 그런 식의 어떤 이들의 사이를 그냥 플라토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솔로 고야 이래 버리니까 여기서 해석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왜 오직 고야뿐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말하자면은 뭐 물증은 없죠. 물증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심증만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별장에서 고야가 그렸다라고 하는 이런 드로잉과 그림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이 알바 공작 부인이 잠옷 차림으로 그려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자신의 뒷모습을 그리라고 한 이런 드로잉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들의 사이가 플라토닉이겠지 그냥 남사친 여사친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약간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알바 공작 부인이 대단히 활달한 사람이고 대단히 끼도 많고, 그래서 남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둘이 밀월 여행을 간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뭔가 심증이 굳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깔고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옷을 벗은 마하 이렇게 되겠어요. 이 작품은 고야가 그렸을 거라고 사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그런 그림인데, 고야는 궁정화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처럼 이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작품이 그려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아주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즉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러 쳐들어오면서 그때 난리 법석이 난 가운데 그 당시에 총리를 맡고 있었던 마누엘 데 고도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야한 그림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권이 붕괴되고 왕실도 프랑스로 이제 잡혀가고, 그다음 마누엘 고도이도 도망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마누엘 고도이의 집을 습격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그림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누가 봐도 고야에 붙어치거든요. 고야의 그림풍이고, 그래서 고야가 그린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선정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스페인의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에 고야가 끌려가서 이 작품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해명을 잘 했는지 잘 풀려나긴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작품은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누엘 데 고도이가 자기 집 거실에 이 그림을 놨는데 그냥 이 그림만 노출하긴 좀 그래서 쌍으로 의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옷을 입은 형태의 마하가 맞이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VIP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옷을 안 입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마누엘 데 고도이가 이렇게 끈을 쫙 당긴답니다. 그림 옆에 붙어있는 끈을 쫙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다,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사람들의 의구심, 궁금증이 계속 생겨났죠. 결국 이 여인은 누구냐, 그 당시에도 의견이 정말 분분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가설, 이 여인은 바로 알바 공작 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바 공작 부인이 고야랑 사귀다가, 여러분 알바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마음이 슥슥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야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이랑 사귀고 막 이랬었죠. 그러다가 희대의 바람둥이인 마누엘 데 고도이와도 연애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알바 공작 부인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죠? 현재 애인은 마누엘 데 고도이예요. 그런데 전에 애인은 누구예요? 고야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애인을 위해서 알바 공작 부인이 옷을 벗었고 그것을 전 애인인 고야가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호사가들에게 이보다 악오가 잘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바 공작 부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악오가 잘 맞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성이 참 없다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랬을 리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쨌든 진실을 아무도 모르죠. 그런 가운데 하도 사람들 사이에 알바 공작 부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 가문의 후손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그림과 알바 공작 부인의 뼈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골상학자를 대동해서 이 알바 공작 부인의 무덤을 팠습니다. 파서 관을 열었어요. 관을 열고 알바 공작 부인의 해골을 면밀히 사이즈도 재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아유, 참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그 골상학자가 알바 공작 부인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한 다음에 면밀히 여기에 그려진 그림과 대조를 했죠. 대조를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바 가문도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쫑긋 세우고, 자, 그래서 결과는 그랬더니 이 골상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애매하다. 애매하다. 정말 안 닮았거나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겠는데 조금 닮았다. 그런데 닮았지만 같은 게 아니다. 화가의 재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조상 무덤까지 파헤친 알바 가문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죠. 그리고 그 골상학자 이분도 돈을 받았으면은 정말 많은 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볍게 이건 알바 공작 부인이 아닌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 의견이에요?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이래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난리 법석을 떨면서 했었던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알바 공작 부인이 40세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또 건강할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음모론이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뭐냐면은 이 마누엘 고도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누엘 고도이는 누구의 애인입니까? 왕비의 애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비가 벌인 짓이다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감히 왕비의 코털을 건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누엘 고도이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알바 공작 부인도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티를 내고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왕비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물론 이것도 음모론이 되겠어요. 음모론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비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실제 모델은 마누엘 고도이의 또 숨겨진 애인인 페티타 투토라는 여인일 것이다.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알바 공작 부인이야,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마누엘 고도이가 자신의 애인인 알바 공작 부인의 아름다운 몸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당대의 최고의 화가 고야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렸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림 그리면서 고야와 알바 공작 부인의 서로 많이 주고받았을 그 생각들, 이런 거 있겠죠. 참 미묘한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야의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옷을 벗은 마하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